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와주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현금으로만 생활하고 있고요. 체크카드 병행해서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생활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24년 예산 짜기, 대충 이제 어떻게 현금 생활하면서 예산을 좀 어떻게 짜볼까에 대해서 좀 이제 큰 틀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일주일 생활비 예산도 짜면서 좀 항목별로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용하다 생각하시면 거기에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일주일 생활비 바인더입니다. 예산 바인더이고요. 이렇게 다이어리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좀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 어느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제 생기는 동전들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이 있는 바인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좀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 생활용품비, 주유비, 아이를 위한 금액, 나를 위한 금액, 뭐 기타 금액, 그리고 즐기는 비용은 따로 매주 쇼텀에다가 가족 나들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좀 외출을 할 때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작은 금액을 넣는 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꾸 모이게 되고 또 다른 용도로 좀 쓰게 되고, 그래서 그거 봉투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혹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주일 예산 바인더 봉투를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쓰고 남은 금액들을 바로 이제 데일리 저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좀 목적별로 나눠서 항목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꼭 바인더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갑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갑이 있다고 하면 클립으로, 저도 가끔 이제 작은 금액을 들고 다니거나, 사실 요즘은 가방을 드는 게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손도 시렵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좀 작은 지갑 하나 넣고 마트에 잠깐 갔다 올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금액을 이렇게 뺍니다. 네. 빼서 이렇게 찝어주고, 뭐 아이가 뭐 엄마 올 때 뭐 좀 사다 줘 막 그러면 이제 뭐 풀이나 사인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 것도 이렇게 빼서 그냥 구분만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아도 한두 개만 빼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크게 네, 이거 집기는 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냥 여기 안에서 좀 항목별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뭐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집에 있는 판때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코팅 이런 봉투가 있거나 이렇게 좀 빳빳한 것만 있어도 이렇게 크기에 맞게 자르셔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외국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로서리면 작게, 그러니까 식료품이면 그냥 식료품, 아니면 뭐 생활비면 생활비 이렇게 해서 뭐 이니셜로 쓰셔도 좋고, 간단하게 쓰셔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갑에.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제 장지갑은 훨씬 더 좀 수월하죠.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생활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알뜰하게 좀 써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샀던 건데, 지금은 많이 물어보셔도 메트로시티인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품절이 됐더라고요. 단종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체크카드를 이렇게 넣고 3가지 정도 슬롯이 있고, 이렇게 이런 분배비로 빳빳한 게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넣으셔서 분배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제 생활에 좀 고수이신 분들은 이런 항목별로 굳이 나눌 필요도 없으시죠. 네, 그냥 일주일 생활비 이렇게 뭐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뭐 생활비와 그리고 뭐 비상금 이렇게 좀 2개만 나누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체크카드에만 다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나누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체크카드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막 자꾸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예산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저는 이제 아직 하고 있고요.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잘 맞아요. 이렇게 바인더를 현금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가장 중요한 가장 좀 좋은 점 첫 번째는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미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이제 지출 파악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처럼 영수증을 좀 굳이 다 챙기지 않아도 그냥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기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인더에다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이제 일주일 생활을 하고 남는 금액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저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금 생활하는 목적은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지게 돼요. 카드로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아낀 금액들을 아껴서 잘 조금이라도 저축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닐까 가장 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해외에서 시작되게 된 계기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현금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왜냐하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주식이나 이자가 있는 걸로 계속 굴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축 체크카드에다가 모은 금액은 마음대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생활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거를 금액을 이자를 불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한 금액들은 이제 그 안에서 주식도 하시고 뭐 코인 그런 것도 하시거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금으로 이자를 불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생활비라는 거. 남은 금액 한번 세볼게요. 2만원, 25,000원, 6, 7, 8, 9, 10, 3만원, 1, 2, 3, 4, 5, 6, 7, 8, 9, 10, 4만원, 1, 2, 3, 4, 44,000원이네요. 이 금액은 저는 한꺼번에 매주 저축을 해줘도 좋은데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금액을 조금 불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 모으면 뭐 한 12만원에서 뭐 많게는 20만원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한꺼번에 저축을 해줍니다. 이 금액은 이제 생활비에서 나오는 금액이라 남는 금액이라 어차피 이제 없어졌을 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껴서 막 엄청 졸라매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자동으로 좀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꺼번에 좀 넣어주고, 없어졌을 돈이기 때문에 쇼텀 롱텀에다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쇼텀 롱텀 저축을 위해서 모아주는 돈. 사실 1,000원짜리는 따로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미 꽉 찬 그 1,000원짜리를 아직 빼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모아줘요. 이렇게 해서 저축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예산을 또 짜주게 되죠. 그러면 이 일주일 예산은 매주 30만원 잡고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예산을 짜기 전에도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남겨서 저축을 미리 하고요. 지금 남는 금액도 보셨다시피 한 작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이제 5만원까지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차라리 줄여서 예산을 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축 금액을 사실 그만큼 더 넣지는 못해요. 그 남는 금액을 저축으로 넣어야 되는데 또 다른 비용에 좀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약간 뭐라고 타이트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조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두고 미리 저축도 하고 남겨서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상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15만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만 5천, 6, 7, 8, 9, 10, 29만원, 1, 2, 3, 4, 5, 6, 7, 8, 9, 10, 30만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늘 똑같아요.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비슷하겠지만 이제 식료품은 14만원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줄게요.
14만 원이고, 요즘 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 14만 원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남편이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세 식구이고요. 저녁을 먹고 오는 일이 좀 잦아요. 그렇고 이제 주말에는 거의 이제 나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중용입니다. 네, 거의 주중용이고 14만 원 이렇게 넣고 있고, 그리고 쌀도 시댁에서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절감됩니다. 그래서 아이 뭐 과일 사는데 주로 좀 사용을 하고요. 반찬 사는 것도, 반찬도 사실 많이 공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가깝기 때문에 반찬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네. 제가 만들어서 하는 비용보다 사서 먹는 비용이 훨씬 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활용품이고요. 뭐 세제나 휴지 이런 거 살 때 사용을 하는데 사실 10,000원으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명절마다, 예전에는 좀 때마다 좀 갖다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절마다 이렇게 상품권을 줘요. 그래서 지금 명절이 코앞에 또 다가왔기 때문에 20만 원과 이렇게 5만 원, 이거는 선물 세트를 사면 주는 건데 제가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졌어요. 5만 원 할인을 받을래 상품권 줄까 하는데 제가 상품권으로 주세요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품권을 쟁여놨다가 요거는 생활용품 쓰는데 좀 사재기처럼 좀 쌓아둡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DM으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생활용품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좀 이런 방법으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이런 상품권도 없을 때는 일주일 예산에서 4만 원, 5만 원이든 뭐 휴지가 필요하거나 세제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뚝 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좀 예산을 분배해서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윳돈이 조금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의 변동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변동이 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지난달이었나? 네, 한 4만 원 정도 잡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좀 생활용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좀 확 잡아주고 또 다른 것에 좀 줄이고, 네, 그렇게 이제 유동성 있게 그 안에서 이제 짜시면 됩니다. 일주일 예산 짜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유비, 혼자 쓰는 주유비이고요. 이제 주유비는 남편이 카드를 이제 줘서 남편 카드로 주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유비도 이제 예산에서 좀 빠질 것 같은데 일단 3만 원. 그리고 아이를 위한 금액 15,000원 잡아줄게요. 아이를 위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아이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롱텀에 있습니다. 아이 거는 롱텀에 있고, 아이를 위한 적금은 이제 또 따로 들고 있지만 이제 소소하게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장난감이나 뭐 옷을 사거나 그런 금액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필요한 뭐 문구류 정도 사는데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를 위한 금액도 10,000원입니다. 주로 뭐 커피를 가끔 사 먹거나 하는데 이제 커피 머신을 여기가 다 모아졌기 때문에 살 예정이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쓰고, 나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셀프케어 바인더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일 금액이나 화장품, 뭐 의류비, 기타 이렇게 금액들을 여기다가 좀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그냥 소소하게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타 금액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5,000원 잡아주고, 영상 처음에 제가 넣을 텐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세차를 하거나 혹은 키오스크, 그러니까 주차장 이럴 때 주차 요금이 발생합니다. 할 때 이렇게 기타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타 금액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고, 매주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늘 똑같진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텀에다가 내 가족과 즐기는 비용 5만 원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분배를 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들이 갈 때 한꺼번에 좀 쓸 돈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좀 누적을 해줍니다. 이거는 매주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아주 많지도 않고 적당히 좀 잘 모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생활비 예산비가 다 끝나면요, 이렇게 금액이 좀 남겨요. 일부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축에 들어갈 금액이고요. 제 갖고 있는 저축 바인더도 굉장히 많죠. 네. 그 금액들에다가 이제 넣어줄게요. 오늘은 이제 저축하는 그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영상 끝나고 천천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들을 만약에 이제 항목별로 저처럼 이렇게 바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저축을 하기도 하지만 일별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1,000원씩만 해도 30일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런 금액들을 쇼텀 롱텀에 넣어주셔도 되고 목적을 가지고 좀 저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쇼텀 롱텀 목적 자금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축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좀 정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큰 장기적인 계획들은 다 이제 적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길고 또 금액도 크고 그런 금액들 제외하고 현금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크리스마스를 대비한다거나 명절을 대비한다거나 쇼텀 롱텀을 대비한다거나 그런 생활비에서 남겨서 이렇게 모이는 금액들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매일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하시면 1,000원이면 이제 이미 벌써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00일로 이렇게만 잡으면 30만 원이잖아요. 2,000원씩 하면 2,000원씩 하면 뭐 다 아는 이야기이시겠지만 3,000원씩만 해도 300일이면 매일 하면 9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생활비를 남기잖아요. 남겨서 저축을 하고 또 미리 또 남고 남는 금액들을 대부분 한 12만 원 정도 예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12만 원 정도 계산해서 12개월이면 144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생활비에서만 남는 금액이. 이제는 조금 고정적으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들쑥날쑥 했어요. 왜냐면은 롱텀 쇼텀의 금액들도 정착되지 않았고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막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금액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생활비를 모아도 1년만 모아도 꽤 크게 모입니다. 그 금액들을 이제 체크카드에 넣어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저축 챌린지에 넣으셔서 보면서 우와 좋다 이 정도 모였네 벌써 이만큼 모였구나 막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주일 생활비를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쓰는 이유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저축을 늘려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한정되어 있지만 네, 그 금액들을 좀 맞춰서 한번 좀 적용을 하셔서 함께 2월 달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하고 사실 물가도 너무 오르고 뭐 오르지 않는 건 나의 월급밖에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해야 해요. 중간에 막 다 폭발해버릴까 막 이러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좀 마음을 다 잡으시고 그래 모아두자 조금 참자 그러면 또 참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겨서 또 뽑으셔도 그 뽑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뭐든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생활비 예산은 좀 이렇게 좀 이런 방법들로 채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찾아올게요. 네, 쇼텀 롱텀 좀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언니가 현금 생활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쇼텀 롱텀 어떻게 좀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카드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물어봐서 제가 좀 팁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들도 좀 나눠보고 다음 주에는 쇼텀 롱텀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